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분석해서 잡아가는 영상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런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자마자 바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또 급등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초보자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잘못 들어가서 뭐 들어가는 건 좋다네요. 매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손절을 못 해버리면 이렇게 하한가에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나와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고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제 영상을 보고 매매를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혹여나 손절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거나 또 조금만 미련 떨다가 반등 나오겠지 생각으로 이런 고점에서 대응을 못 해버리면 이런 식의 하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다룹니다. 이 구독자님들이 아직 초보가 많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돼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 타점 잡는 방법이라든지 추적하면서 분차트에서 매수 타점 잡는 방법까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건데 지금은 조금 초보자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을 거냐, 저점에서 이런 구간에서 잡을 것이냐 아니면 고점에서 잡을 것이냐를 좀 포지션을 정해야 된다라고 앞전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생각보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잡으면 수익이 납니다.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도 여기도 보면은 이 구간에서 엄봉이 떨어졌잖아요. 엄봉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상승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한 단계 조정을 받고 여기서부터 이탈이 안 나와요. 지지를 하고 움직입니다. 이게 분차트에서 보면 더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저점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박스권을 만드는 거죠. 엄봉인데 다음날 빠져야 되거든요. 엄봉으로 내려왔으면 다음날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또 양봉이 나옵니다.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도 다시 양봉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해야 되는 구간에서 하락하지 않고 양봉 그렸다가 엄봉, 양봉, 엄봉, 엄봉 이런 식으로 양봉, 엄봉, 양봉, 엄봉을 가잖아요. 주가는 양봉이면 그 다음날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상승도 하지 않고 또 하락, 엄봉인데도 다음날 하락도 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박스가 만들어진 자리에서 돌파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양봉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다음 날은 무조건 가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기 또 엄봉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항상 주가는 상승과 하락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위로도 열려있지만 아래로도 열려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엄봉으로 추고 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분차트로 들어가서 이 종목이 어떻게 흐름을 보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전고점을 마련했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종가 베팅이라든지 아예 이런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조금씩 잡아 들어가는 게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 대신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시세도 좀 짧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다음날 9% 정도 나왔으면은 5에서 이 파동이 작아 보여도 저점을 매수를 잘 한다면 9% 상승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8%, 9% 상승이 나오고 여기도 이 작은 양봉들이라고 해도 대부분 9%짜리 양봉이기 때문에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못 팔잖아요. 한 5%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3에서 5% 정도는 먹을 수 있는 파동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급등이 이렇게 나오고 고점이 23%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다시 이제 하락이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앞전 영상에서 이제 이런 저점을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매수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맞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누가 과연 매수할까요? 맞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런 구간에서 과연 누가 매수를 할까요? 근데 당연히 이런 종목들보다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시세가 나고요. 사자마자 수익도 바로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손절도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구간에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위험 관리만 된다면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매가 가능하지만 주식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런 데서 매매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조액으로라도 수익을 내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점차적으로 공부하면서 좀 고점에 있는 종목도 매매할 수 있는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유사성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음봉이 나왔고 양봉이 나왔고 음봉이 나왔고 양봉이 나왔고 그러면서 21선을 지지하고 움직인다. 이런 구간에서는 주가가 음봉이면 빠져야 되는데 다음날 빠지지 않고 또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조정을 받았겠죠. 상한가를 같은 패턴을 같은 날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매수해서 여기 이제 다음날 한 10% 정도 수익을 보고 팔았는데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가
여기서 종가 매수를 하고 다음날 하락이 나와가지고 손절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이 구간에서 손절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들고 있다가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소폭 수익거래에서 제가 매도를 했는데 한 2% 정도 수익 내고 아마 매도를 했을 거예요. 매도를 하고 나니까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계속 밀릴 때 추가 매수를 했어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을 때 제가 이 종목은 내일 더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하고 이 구간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잡혀 있다 보니까 상승을 하기 전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라서 나중에 또 파는데 매도하는데 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이제 종가 베팅을 안 했어요. 갭 상승이 나왔어요. 갭 상승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 매도를 합니다. 거의 10%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서 13% 가까이 이제 상승이 나와서 분할로 이제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계속 팔면서 올라갔습니다. 계속 팔면서 여기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매도를 하고 나니까 더 이제 상승이 매도한 만큼 더 상승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7, 8% 더 상승이 나오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겠다. 오늘 상한가 한번 찍을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잠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눌릴 때 또 분할로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또 생각보다 상승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소폭 수익권에서 또 다 정리를 합니다. 다시 또 내려왔을 때 또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또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정리를 하고 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여기서는 저점을 잡겠지 하고 또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저는 매매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점을 두 번이나 깨고 내려왔으면 더 이상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종목은 죽을 종목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종목이 갔냐 그러면 이때 이제 삼화전자가 고점에서 고점 파동이 막 나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쏠려오는 분위기였고, 제가 여기서 매매를 그만하고 삼화전자에 가서 고점 트레이딩을 했으면 수익이 더 많이 나왔을 건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매매를 끊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이제 분할 또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 또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고 또 밀렸을 때, 저쯤에 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분할을 또 매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두 번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라고 생각하고 이제 종목을 가져갔는데, 아침에 밀더라고요. 여기서 또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해야 될 점이 뭐냐면, 첫째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할 때 이런 자리, 제가 매수 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많이 해요. 분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잖아요. 매가 나올 때 분할로 잡아서 반등 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완벽한 저점은 아니지만 바닥권에서 밀릴 때 하단밴드에서 다 매수를 하잖아요. 투매가 나올 때 투매가 막 나온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판다. 비중이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물론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의 상승을 보면 이 종목이 반등인지 상승인지를 저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해요. 저도 100% 구분을 못하지만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 고점을 넘어갈지 아니면 다시 밀릴지가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매도를 한 게, 이런 구간에서도 매도를 한 게,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위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익권으로 전환되어 있고, 어차피 분할 매수해서 수익권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계속 비중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비중을 줄이고 또 밀리니까 또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매수, 반등 시 매도.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몇 프로 수익 나겠냐라고 하지만 이게 2, 3%씩 수익이 나요.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아마 매수를 할 거예요. 추가 매수 물려있다가 이런 데서는 겁이 나서 매수 못하다가 이런 구간에서 아마 매수를 할 거예요. 근데 밀려버리니까 다시 또 추가 매수해서 반등 시 또 여기서는 비중을 많이 넣어버리잖아요. 고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한 3, 4% 밀렸거든요. 밀려버리니까 추가 매수해서 또 반등 시 비중 줄이고, 여기서 또 매수해서 수익권에서 매도하고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밀려버리니까 이제는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를 안 한 거죠. 분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분할 매수하는 관점과 제가 했던 거와, 저도 이게 잘한 매매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었지만 여기 이 구간부터 이탈이 나왔을 때는 이 종목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원칙을 좀 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4, 5% 수익은 내고 나왔지만은 이 구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화전자를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 종목을 매매를 못한 거예요. 분차트에서 흐름과
일봉에서 흐름. 그래서 이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공부를 해보셔라. 해보시면은 저 분할 매수할 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차트라든지 어떤 시장 상황에 이런 상황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이게 매매가 가능하지. 무턱대고 내려왔다고 해서 이거 막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저도 이 매매가 잘한 매매가 절대 아니에요. 잘 못한 매매입니다. 잘 못한 매매이긴 하나 이런 하락 구간에서도 매수를 잘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만약에 이런 식의 흐름이 전개됐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계속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가 나름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한 거죠. 말하면 이런 식의 N자의 목표치가 조금은 더 남아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기 좋게 뭐 어떻게 당한 걸 수도 거의 꼬리가 다 달려버렸으니까 23%가 상승이 나왔는데 그건 20% 가까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에도 전략을 잘하고 매수를 잘하고 분할 매수를 잘하면 그 와중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